제 보도국 부장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네. 강박적 성향인데 원고를 쓸 때는 위에서 몇째 줄, 그다음에 몇째 칸부터 시작을 안 하면 불호력이 떨어져요. 또 책상 줄이 좀 삐뚤삐뚤한 거 전혀 못 보고요. 뭐 지저분한 것도 못 보시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럼 진짜 그 힘들죠.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예. 이 강박성 성격 어떤 성향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회적인 규칙이 아니라 무엇은 이래야 된다. 뭐 책상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줄 맞춰 놔야 된다. 뭐 컵은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놔야 된다. 심지어는 손잡이의 방향까지 똑바로 놔야 된다. 뭐 길을 걸어갈 때도 금을 밟으면 안 된다. 뭐 문이 잠겼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틀에 맞춰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네. 뭐 세세한 것까지 챙기는 좀 깐깐한 성격이죠. 네, 아주 깐깐하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돼 있어야 되고 심지어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종류별로 줄별로 칸을 맞추고 색깔별로 맞추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분이 내 상사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규칙을 다 충족시켜 주다 보면 하루가 다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우 피곤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성격입니다. 문제는 이 강박성 그 성격의 소유자 중에 일 중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직장에서 더 그런 분이 직장 상사면 상당히 힘들죠. 예, 이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내기 때문에 업무 측면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해내는 경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너무 완벽하게 하느라고 업무 추진이 느려져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부는 그렇게 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강박성 성격의 핵심이 컨트롤, 통제라고 하던데 네. 지배와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자신이 뭔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컨트롤을 못하게 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규칙과 통제된 상황 속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컨트롤을 뺏겨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이 나무만 보고 숲을 잘 보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세밀한 것까지 챙기다가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때도 그렇고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뭐 집에서나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정리를 할 때도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거에 대한 틈이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도 재미가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재미가 없고 일 처리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감정이 쏙 빠진 사람 같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감정이 쏙 빠져 있으면서도 상대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여성을 만나서 둘이서 이제 잘 사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 연극성 성격이 감정을 무기로 해서 예. 자신을 감춘다면 강박성 성격은 뭐 언어와 논리 이런 걸로 이제 자신을 좀 감추려고 하잖아요. 본인은 그것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굉장히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연극성 성격처럼 감정이 풍부한 여성이 있다. 그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상대방들 보통의 사람은 저 사람 지나치게 성격적인 게 감정이 너무 세다. 그래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강박적인 인격 장애 환자들은 오히려 그런 연극성 인격 장애 환자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한테 없는 걸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강박성 성격은 이 불안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네.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서 좀 인색하고 돈 잘 안 쓰는 그런 사람 맞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미래가 분명히 있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여유를 위해서 약간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소비마저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이 가장이라면 가족들을 다 모든 소비를 통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두쇠 자린고비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가족들이 되게 힘들 수가 있죠. 어떨까요? 그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자꾸 통제하려 들고 네. 돈도 못 쓰게 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면 예, 이런 분들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든데 일단은 감정이라는 것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뇌만 가지고 살아가서 삶에서 어떻게 보면 여백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메마른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박적 성향,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구강기라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학문기라고 하는 시기를 얘기했고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학문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싸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변과 대변 같은 걸 잘 조절해서 적절한 시기에 변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이제 그때 혼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배변 훈련이 지나치게 엄격했다거나 그 시기에 좀 안 좋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던가 하면 이러한 것들에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통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완벽주의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이런 게 좌절되면 쉽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면서요. 특히 이제 은퇴 후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우울증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성취를 잘했는데 그 뒤의 삶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녀분의 경우에는 그런 강박적인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이렇게 돼야 돼, 내 딸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그런 이상을 굉장히 높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다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자기 현실과 비교할 때 그 갭이 너무 커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겨야 되는데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목표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 강박성 성격이 주위에 있다면 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만약에 내 가족이 강박적 성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들을 좀 직면시켜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직장 상사나 뭐 내가 그렇게 직면했을 때 상대방이 수정하거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이분들도 좀 멀리하고 이분들의 그 수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들어주면 이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또 강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런 분들에게는 그 원하는 바들을 천천히 채워주는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의도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성격 탓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따르기도 하지만 그 따르다가 정말 우울증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만약에 내가 그런 상사님이 계시다면 정말 관계가 좋아지고 저를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이런 측면 때문에 좀 되게 힘듭니다라는 것들을 가볍게 직면시켜 볼 수는 있는데 뭐 한 50, 60 되신 분들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분은 나쁜 분은 아니지만 저분 너무 완벽주의고 너무 강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스스로가 목표를 조금 변경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